50대, 60대가 되니 가장 큰 걱정은 한 가지로 모입니다. 은퇴 후 돈은 어떻게 벌지? 평생 일하며 쌓아온 월급은 이제 끊기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은 점점 길어집니다. 나는 아직도 건강하고 일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돈 걱정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퇴사 후의 경제적 불안은 누구나 겪는 공통된 고민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일하지 않아도 매달 월급처럼 돈이 들어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꿈 같은 상상을 하기도 하죠. 오늘은 그 상상을 현실로 바꾼 은퇴 후 경제적 자유를 찾은 비결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퇴사 후 월급처럼 돈 벌기. 단돈 5억으로 매달 360만 원 만드는 충격적 비법. 50대, 60대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퇴사를 앞두고 불안감을 느낍니다. 지금까지는 월급이라는 든든한 방패가 있었지만 퇴사 후 그 방패가 사라지면 경제적 불안감이 한꺼번에 밀려오기 때문이죠. 특히 나이 들수록 새로 일을 구하는 것도 어렵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다는 현실은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렇다고 걱정만 하고 있을 수는 없겠죠? 오늘은 퇴사 후에도 매달 월급처럼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바로 미국 배당주 투자입니다. 단돈 5억으로 매달 360만 원을 벌어들이는 이 방법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 이상으로 전략적이고 안정적인 방법이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능했는지 사례와 함께 풀어볼게요. 사례 1. 50대 퇴직 후 월급처럼 들어오는 배당금으로 안정된 노후. 김씨 58세는 대기업에서 정년 퇴직을 앞두고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오랜 시간 안정적인 월급에 익숙해졌지만 퇴사 후 매달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할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김 씨는 주변의 조언을 듣고 미국 배당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퇴직금을 포함해 총 5억 원을 배당주 투자에 활용했습니다. 고배당주로 알려진 미국의 유틸리티 기업과 부동산 투자, 신타가리 ITS에 분산 투자한 결과 연평균 8%의 배당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월 평균 약 33만 360만 원의 배당금이 꼬박꼬박 들어왔죠. 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직 전에는 배당주가 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매달 생활비를 해결할 정도의 수입이 생기니 마음이 정말 편합니다. 과거처럼 무리하게 일을 찾으러 다니지 않아도 되니까요. 나만의 월급 통장이 생긴 기분입니다. 사례 2. 60대 자영업 실패 후 배당금으로 재기. 박 씨 63세는 자영업을 하다가 갑작스러운 경기 침체로 사업을 접어야 했습니다. 퇴직금과 자산을 대부분 잃고 남은 돈은 약 4억 원. 그는 더 이상 실패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꾸준한 수입원이 절실했던 그는 미국 배당주 투자에 도전했습니다. 박 씨는 고배당 ETF 상장 지수펀드와 안정적인 배당을 주는 헬스케어, 소비재 기업에 투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당금을 매달 받는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짰죠. 2년이 지난 지금 박 씨는 배당금으로 월 약 300만 원의 수입을 꾸준히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영업 실패 후에는 믿을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배당금을 받으니 내 삶에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작은 즐거움도 누리며 여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사례 3. 배당주로 경제적 자유를 찾은 부부. 이씨 부부 55세, 53세는 평생 맞벌이를 하며 퇴직 후를 대비해 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과연 은퇴 후에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까? 라는 고민에서 벗어날 수 없었죠. 이 부부는 미국 배당주 투자에 관심을 가지면서 은퇴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약 5억 원의 자산을 배당주에 나눠 투자했는데 매달 들어오는 배당금만 약 350만 원에 달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면서 여유 자금은 여행과 취미 활동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씨 부부는 말합니다. 퇴직 후에는 돈 때문에 하고 싶은 걸 못할까 걱정했는데 지금은 매달 들어오는 배당금 덕분에 진짜 원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돈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행복이 달라진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미국 배당주 투자 왜 효과적인가? 안정적인 배당금. 미국 기업들은 배당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특히 10년 이상 꾸준히 배당을 늘려온 기업들을 선택하면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환율의 이점.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미국 달러로 배당금을 받는 투자자들은 환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다변화. 미국 배당주는 다양한 산업에 걸쳐 있어 위험을 분산시키는 데도 유리합니다. 특히 유틸리티, 헬스케어, 부동산 등의 산업은 경제 위기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합니다.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 목표 수익률 설정하기. 자신의 생활비를 계산한 뒤 월 목표 금액을 정하세요. 예를 들어 매달 300만 원이 필요하다면 연간 8% 배당 수익률을 목표로 투자할 금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배당 기업 선정. 배당 이력이 꾸준한 기업을 중심으로 배당 성향이 높은 유틸리티, 헬스케어, 소비재 기업에 투자하세요. 분산 투자. 한 기업에 올인하지 말고 여러 기업에 분산 투자해 리스크를 줄이세요. 고배당 ETF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세금 관리하기. 배당금에는 세금이 부과되므로 이를 고려해 순수익을 계산해야 합니다. IRA 개인 퇴직 계좌 같은 세금 혜택 계좌를 활용하면 더 유리합니다. 마무리. 지금 시작해야 미래가 바뀐다. 퇴사 후에도 매달 고정적인 수입이 들어온다면 어떨까요? 경제적 자유를 느끼며 걱정 없이 은퇴 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겁니다. 김씨, 박씨, 그리고 이씨 부부처럼 미국 배당주를 활용해 안정적인 노후를 설계하는 것은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액수라도 꾸준히 투자해 보세요. 당신의 미래는 더 밝아질 것입니다. 전문가 칼럼. 퇴사 후에도 안정된 수입을 만드는 배당주 투자,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50대와 60대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제적 불안감을 느낍니다. 퇴사 후 고정적인 월급이 끊기고 앞으로는 스스로 수입을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이 현실로 다가오죠. 은퇴 후에도 매달 안정적인 수입을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미국 배당주 투자입니다. 오늘은 전문가의 관점에서 배당주 투자가 어떻게 작동하며 왜 은퇴자들에게 특히 효과적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배당주는 왜 은퇴자들에게 적합한가? 배당주 투자는 다른 투자 방식과 비교했을 때 은퇴자들에게 여러 가지 이점을 제공합니다. 단순히 자산을 불리는 것을 넘어 매달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1. 꾸준한 현금 흐름. 미국 기업 중에는 10년, 20년, 심지어 50년 이상 배당금을 꾸준히 지급하고 늘려온 기업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코카콜라와 존슨앤드존슨 같은 기업들은 경제 위기에도 배당금을 줄이지 않았습니다. 예시 만약 5억 원을 연간 8% 배당 수익률의 주식에 투자한다면 연간 4천만 원, 즉 매달 약 330만 원을 배당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고정적인 현금 흐름은 퇴사 후 가장 큰 불안 요소인 생활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2. 리스크 분산. 배당주는 비교적 안정적인 기업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이 큰 주식 투자보다 안전합니다. 특히 유틸리티,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 같은 산업군의 배당주는 경제 상황과 무관하게 꾸준히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시 2020년 팬데믹 상황에서도 유틸리티 기업들은 배당금을 줄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업에 투자한다면 경제 위기가 와도 큰 걱정 없이 수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환율 이점. 미국 배당주는 달러로 지급되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떨어질 때는 추가적인 환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글로벌 경제 상황에 따라 자산 가치를 보호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배당주 투자, 이렇게 시작하세요. 배당주 투자는 단순히 고배당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 주식에나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몇 가지 기본적인 원칙을 따라야 장기적인 성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표 설정하기. 먼저 자신이 매달 필요한 생활비를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300만 원의 배당 수익이 필요하다면 연간 약 3,600만 원, 즉 78%의 배당 수익률을 목표로 투자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2. 기업 선택하기. 배당 이력이 꾸준하고
재무 안정성이 높은 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배당주 투자 유형입니다. 유틸리티 기업 전기, 가스, 수도 같은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경기 불황에도 안정적입니다. 헬스케어 기업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기업은 인구 고령화 시대에 특히 강세를 보입니다. 리츠 REITs 부동산 투자, 신탁으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배당금으로 지급합니다. 3. 분산 투자. 한 기업에 모든 돈을 투자하면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여러 산업군의 기업에 분산 투자해야 합니다. 또한 배당주 상장 지수펀드 ETF를 활용하면 보다 쉽게 분산 투자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예시 뱅가드 하이 디비덴드 일드 ETF VYM 같은 ETF는 수십 개의 고배당주에 분산 투자하며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제공합니다. 4. 세금 고려하기. 미국 배당주는 세금 문제도 중요합니다. 미국에서는 배당금에 1530%의 세금이 부과되므로 이를 고려해 실제 수익을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세금 혜택 계좌에 IRA를 활용할 수 있다면 더 유리한 조건에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사례로 보는 배당주 투자의 성공 비결. 사례 1. 고정적인 월급처럼 배당금으로 생활비 충당하기. 50대 후반의 김 씨는 퇴직 후 매달 생활비를 배당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는 배당주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유틸리티와 헬스케어 기업에 투자했습니다. 매달 300만 원 이상의 배당금을 받아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례 2. 자영업 실패 후 배당금으로 재기. 60대 초반의 박 씨는 자영업 실패 후 남은 자산 4억 원으로 배당주에 투자했습니다. 그는 배당 ETF를 활용해 리스크를 분산했으며 매달 약 250만 원의 배당금을 안정적으로 받으며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사례 3. 맞벌이 부부의 은퇴 플랜. 이씨 부부는 은퇴 후에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5억 원을 배당주에 투자했습니다. 매달 350만 원의 배당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며 여유 자금은 여행과 취미 생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배당주 투자의 함정과 주의점. 1. 고배당의 유혹. 배당률이 지나치게 높은 기업은 그만큼 위험이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무 상태가 불안정한 기업이 일시적으로 배당률을 높게 설정해 투자자를 유인하려는 경우가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2. 시장 변동성. 배당주는 일반적으로 안정적이지만 글로벌 경제 위기나 금리 변화로 인해 주가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배당금만 보고 투자하기보다는 기업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3. 환율 리스크. 환율이 불리하게 변할 경우 달러 배당금의 가치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환율 변동을 고려한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조언. 배당주 투자,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배당주 투자는 단기적인 수익을 추구하기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려는 전략입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분산 투자, 그리고 신중한 기업 선택입니다. 퇴사 후에도 매달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하고 싶다면 오늘부터 배당주 투자에 대해 공부하고 시작해보세요. 배당금은 단순히 돈을 넘어 여러분의 삶에 안정감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 준비한 투자 전략이 당신의 은퇴 생활을 한층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삶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흔히 듣는 35년 대기업 임원, 은퇴 후 쓰러졌다. 모든 걸 잃고 깨달은 충격적 현실이라는 제목은 단순한 극적인 사건을 넘어서 오랜 기간 한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은퇴 후 어떤 심리적, 경제적 혼란을 겪을 수 있는지를 보여줘요. 사실 우리 모두 언젠가는 맞이해야 할 은퇴, 그런데 막상 그 준비와 실제 생활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문제죠. 오늘은 그런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삶에 관한 이야기를 3가지 실제 사례와 함께 구어체로 풀어보려고 해요. 먼저 은퇴 준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직장 생활 동안 은퇴는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다 보니 준비를 미루기 일쑤예요. 특히 대기업 임원처럼 오랜 시간 높은 자리에 있었던 분들은 여기서 잘만 해왔으니 은퇴도 문제없겠지라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기 쉽죠. 그런데 현실은 생각과 달라요. 은퇴 후
정체성 상실, 경제적 불안,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오면서 큰 충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례 1. 35년 대기업 임원 어 씨의 이야기. 어 씨는 60세의 대기업 임원으로 은퇴를 맞이했어요. 평생 일에 매진하며 가족과 사회의 기대에 부응해왔던 그는 은퇴 후 자신이 누구였는지 잃어버린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은퇴 전까지는 매일같이 바쁘게 움직이며 성취감과 책임감을 느꼈는데 갑자기 아무런 역할도 없어진 상황에서 그는 심리적으로 큰 공허함을 느꼈어요. 은퇴 준비가 부족했던 어 씨는 경제적인 대비도 충분치 않았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위한 계획이 전혀 없었죠. 그 결과 은퇴 후 몇 달 만에 우울증과 건강 문제까지 겹치면서 쓰러질 뻔했다고 해요. 친구들과의 소소한 대화에서도 내가 은퇴하면 무슨 일을 할 거야? 라는 질문들이 거슬리게 느껴졌고 결국 어 씨는 은퇴 후 새로운 목표를 세우지 못한 채 하루하루 의미를 잃어갔다고 해요. 사례 2. 중소기업 임원 B 씨의 도전. B 씨는 55세의 중소기업 임원으로 일하다가 은퇴를 결정했어요. 어 씨와는 다르게 B 씨는 은퇴 준비에 조금 더 신경을 썼어요. 평소 취미로 이어왔던 여행과 독서, 자원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미리 계획해 두었고 은퇴 후에는 본격적으로 새로운 삶에 도전하기 위해 준비해왔죠. 그러나 현실은 생각처럼 녹록하지 않았어요. 은퇴 후 가족과의 관계 변화, 사회적 역할의 상실 등으로 인해 처음에는 정서적인 불안이 컸던 거예요. 하지만 B 씨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나만의 시간을 만들고 오히려 지금까지 못했던 취미와 봉사활동에 열중할 수 있는 기회라고 스스로 다독였어요. 결국 B 씨는 은퇴 후 첫 해에 여러 동호회와 사회단체에 참여하면서 사회적 네트워크를 재구성했고 그 결과 심리적 안정과 새로운 삶의 활력을 찾게 되었어요. B 씨의 이야기는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은퇴 후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사례 3. 프리랜서로 재도약한 CC. CC는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일한 후 58세에 은퇴했어요. 다들 말하길 은퇴하면 편안한 삶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 믿었지만 CC는 오히려 직장 생활 동안 쌓인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프리랜서로 전향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자유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이 컸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았죠. 프리랜서로의 전환은 경제적 불안정, 업무의 불규칙성, 그리고 무엇보다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불안감이 따랐어요. 그런데 CC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경력을 살려 컨설팅과 강연 활동을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안정적인 수입원을 마련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은퇴 후에도 새로운 도전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자신감을 회복했어요. CC의 사례는 은퇴 후에도 끊임없이 자기 개발과 도전을 이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준비된 마음가짐이 결국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은퇴 후 삶을 위한 조언. 이 세 가지 사례를 통해 느낄 수 있는 건 은퇴 준비는 단순히 경제적인 대비만이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준비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퇴 전부터 자신이 좋아하는 일, 취미,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위한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다음은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삶을 위해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팁이에요. 자신만의 목표 설정하기. 은퇴 후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미리 구체적으로 상상해보고 계획해보세요. 단순히 쉬고 싶다보다는 여행을 가며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싶다, 또는 내 경험을 살려 멘토 역할을 하고 싶다처럼 구체적인 목표가 필요해요. 경제적 대비는 필수. 대기업 임원이라 해도 은퇴 후 수입은 달라질 수 있어요. 안정적인 연금이나 투자, 부동산 등 다양한 재정 관리 방법을 고민해 두어야 해요. 심리적 준비와 사회적 네트워크 유지. 은퇴 후에는 이전의 직장 동료나 사회적 관계가 사라질 수 있으니 미리 취미 모임, 봉사활동 혹은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해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해요. 끊임없는 자기개발.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평소에 관심 있던 분야나 배워보고 싶었던 기술 혹은 창업 같은 도전에 대해 미리 공부해두면 실제로 전환할 때 큰 도움이 돼요. 건강관리. 장기간 일에 매진하다 보면 건강관리가 소홀해지기 쉬워요. 은퇴 후의 삶의 질을 위해 지금부터 건강한 생활 습관을 들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우리가 평생을 바쳐온 직장 생활이 은퇴와 함께 끝난다고 해서 그 모든 경험이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은퇴는 지금까지 쌓은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입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제대로 살리려면 준비와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세 사례에서 배울 수 있었어요. 씨의 경우는 준비 부족으로 인한 정체성 상실과 심리적 위기를, B씨는 철저한 계획과 긍정적 마음가짐으로 어려움을 극복한 모습을, 그리고 C씨는 과감한 전환과 끊임없는 자기계발로 새로운 길을 찾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은퇴라는 큰 전환점을 맞이할 때 미리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고 마음의 준비를 하며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믿고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은퇴 후의 삶은 결코 한 가지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각자의 방식으로 새로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글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은퇴라는 새로운 시작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준비하고 함께 도전하는 삶이 되어 봅시다. 은퇴 후 새로운 삶을 맞이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에 적응하는 힘입니다. 지금까지 직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성취감은 분명 큰 자산이지만 그 자산을 새로운 삶의 토대로 삼으려면 스스로를 재정의하고 새로운 꿈과 목표를 설정해야 해요. 이와 관련해 몇 가지 추가적인 내용을 이야기해 볼게요. 1. 새로운 자기 정체성 확립하기. 직장에서의 역할이 곧 자신의 정체성이었던 사람들이 은퇴 후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바로 나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대기업 임원이나 중견 관리자로 일하면서 형성된 자아는 직장이라는 틀 안에서만 빛났던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은퇴 후에는 그 틀에서 벗어나 자신을 다시 한번 찾아야 하는 과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씨는 나는 대기업의 임원이었다라는 자부심이 곧 자신의 전부라고 생각하다 보니 그 역할이 사라졌을 때 심리적 공허감에 빠졌었어요. 반면 B씨는 은퇴 전부터 취미생활과 사회적 활동을 통해 자신만의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갔기 때문에 은퇴 후에도 나는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이다 라는 자신감을 유지할 수 있었죠.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 하고 싶었던 일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그 길을 탐색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독서, 강연, 자원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재정 관리와 지속 가능한 삶. 은퇴 후 경제적 불안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대기업 임원으로서 고정된 수익과 안정된 복지 혜택을 누렸던 사람일수록 은퇴 후 경제 상황의 변화에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C씨의 사례처럼 프리랜서로 전환을 시도하는 경우 처음에는 경제적 불안정에 시달리기도 하지만 점차 자신의 전문 지식을 활용해 컨설팅이나 강연 등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재정 관리의 핵심은 지속 가능한 삶을 설계하는 데 있습니다. 은퇴 전부터 자신에게 필요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투자나 연금 등의 다양한 금융 상품을 활용해 장기적인 수입원을 계획해야 해요. 금융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은퇴 관련 세미나에 참여하는 등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건강 관리를 통해 병원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은퇴 후에도 경제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꾸준히 실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해요. 3. 사회적 네트워크와 커뮤니티의 힘. 오랜 직장 생활 동안 형성된 동료 관계는 은퇴 후 큰 상실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를 새로운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장할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어요. 이미 B씨처럼 동호회나 지역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은 은퇴 후에도 활발한 사회활동을 통해 심리적인 안정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 네트워크는 단순히 인간관계를 넘어서 새로운 정보와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동료나 친구, 가족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며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이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여행을 즐기거나
취미로 시작한 사진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들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새로운 도전에 대한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네트워크가 확장되면 은퇴 후의 외로움이나 불안감이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4. 자기계발과 평생학습.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랜 직장 생활 동안 놓쳤던 기회나 배움의 열정을 은퇴 후에 다시 불태울 수 있어요. CC의 사례에서 보듯 은퇴 후에도 자기계발과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새로운 분야에서 자신을 재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 강의, 동호회, 지역 대학의 평생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학습 기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예전부터 관심 있었던 예술이나 문학 혹은 건강 관련 지식을 쌓는 등 자신의 관심사에 맞는 분야를 찾아보세요. 이렇게 자기 개발에 힘쓰면 은퇴 후에도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새로운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기존의 전문 지식을 융합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오랜 경력을 바탕으로 젊은 세대에게 멘토링을 하거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책이나 강연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등 다양한 형태로 자신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5. 건강관리와 웰빙 라이프. 마지막으로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건강관리입니다. 은퇴 전까지 열심히 일한 몸과 마음을 위해 건강을 챙기는 일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해요. 규칙적인 운동, 올바른 식습관, 충분한 휴식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특히 대기업 임원으로 오랜 시간 스트레스와 압박 속에서 일한 사람들은 은퇴 후 건강 문제에 취약할 수 있어요. 어 씨의 경우 은퇴 후 건강 문제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B 씨와 C 씨는 꾸준한 운동과 건강 검진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려 노력했습니다.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새로운 도전과 자기 개발, 그리고 즐거운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니 지금부터라도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신 건강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은퇴 후 정체성 혼란이나 외로움, 불안감 등은 심리 상담이나 명상, 취미 생활을 통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의 지원을 받으며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결론 은퇴는 새로운 도전의 시작. 은퇴 후의 삶은 우리에게 과거의 영광이나 경력을 버리고 다시 한번 스스로를 재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35년 대기업 임원, 은퇴 후 쓰러졌다. 모든 걸 잃고 깨달은 충격적 현실이라는 극적인 제목 뒤에는 준비되지 않은 삶이 불러올 수 있는 어려움과 반대로 철저한 준비와 긍정적 마인드로 새로운 도약을 이룬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 사례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은퇴 준비는 단순히 경제적 준비뿐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그리고 건강 관리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며 그 시작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혹시나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를 경험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소개한 이야기와 조언들을 참고하여 자신만의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 은퇴 후의 삶을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스스로를 믿고 새로운 도전에 두려움 없이 뛰어들어 보세요. 그곳에는 지금까지 몰랐던 또 다른 나의 모습과 무한한 가능성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아, 돈만 많으면 노후 걱정 없을 텐데, 남들처럼 힘들게 일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 텐데, 그런데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오늘은 상위 10%라고 불릴 정도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사람들이 은퇴 후에 겪게 된 뜻밖의 비참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도 처음엔 돈이 많으면 모든 게 해결되지 않나?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렇지 않은 사례들이 꽤 많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부자라고 부르는 분들, 즉 상위 10% 정도면 대체로 경제적 안정이 보장된 것처럼 보이고 은퇴 후에도 호화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누릴 거라고 상상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실제로 만나보면 예상과 전혀 다른 고민거리와 문제로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마치 큰 돈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 말이죠. 자, 오늘은 구체적으로 3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또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해요. 물론 여기 등장하는 분들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이름이나 직업은 조금씩 바꿨으니 참고해 주세요. 하지만 겪은 상황 자체는 실제와 거의 흡사합니다. 1. 어느 대기업 임원의 위태로운 황원기 김 이사님 이야기. 첫 번째 사례는 소위 말하는 대기업 임원을 역임했던 김 이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김 이사님은 회사에 30년 넘게 몸담으면서 상무, 전무직을 두루 거친 후 퇴직금을 많이 받았고 회사 주식을 매각해서 꽤 큰 목돈을 손에 쥐었어요. 퇴직 직전에는 연봉이 어마어마했으니 이 정도면 우리 가족은 평생 먹고 살 걱정 없겠다라고 생각할 만도 했죠. 실제로 주변 사람들도 부럽다라는 말만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은퇴 후에 지내보니 문제가 하나둘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갑자기 내가 뭐하고 있지? 라는 허탈감이 엄청나게 몰려왔다고 해요. 평생 회사에서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고 수백 명 직원들의 인사와 업무를 관장해 왔던 사람이잖아요. 매일같이 쏟아지는 이메일, 전화, 회의에 둘러싸여 살다가 갑자기 집에서 혼자 TV 앞에 앉아 있으려니 그 공허함이 말도 못하게 컸다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가족과의 갈등이었습니다. 돈이 부족하지 않으니 큰 문제 없지 않았겠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아내와 자녀들은 이미 김 이사님 없이도 자기들만의 생활 패턴을 만들어서 편하게 지내고 있었고 김 이사님이 갑자기 집에 오래 있다 보니 사소한 일로 잔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회사에서 바쁘게 지내느라 못 느꼈던 혹은 지나쳤던 부분이 이제는 눈에 확 띄잖아요. 결국 가족들과의 마찰이 잦아지면서 집안 분위기가 점점 쌀쌀해졌고 자기만 붕 떠있는 느낌의 우울감이 깊어졌다고 합니다. 세 번째, 예상치 못했던 의료비와 인생 이막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었다고 해요. 주변에서 퇴직금 굴려서 창업이라도 한번 해봐라라는 권유가 있었고 본인도 뭔가 할 일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해 카페를 차렸는데 결국 관리도 안 되고 적자만 누적되어 폐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유자금 상당 부분을 날렸고 건강이 나빠지면서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다고 하네요. 이렇게 돈이 많아서 편할 것이라고 믿었던 은퇴가 사실상 외로움과 무기력, 경제적 불안까지 겹쳐서 거의 지옥 같은 시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2. 억소리 나던 자산가의 추락, 이 대표님 이야기. 두 번째 사례는 부동산 투자로 자산 100억 원대까지 모은 이 대표님의 이야기예요. 이 대표님은 자수성가형 투자자로 건물을 몇 채 가지고 계셨고 월세 수입만으로도 보통 직장인 연봉 이상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곤 했습니다. 그런데도 은퇴 후 막상 살펴보니 문제점이 참 많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자산은 있지만 현금이 부족하다는 거였어요. 아니 100억이라며? 월세도 나올 텐데? 싶겠지만 건물 가치가 올라 자산 가치 자체는 커졌어도 실제 손에 쥐는 현금 흐름은 예전보다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고 해요. 건물 리모델링비, 공실기간, 세입자와의 분쟁 비용, 세금 등 예측 못한 지출이 생각보다 컸던 거죠. 소위 자산 가치만 높은 부동산 부자인데 실제 쓸 수 있는 돈은 쪼들리는 상황이 된 겁니다. 게다가 이 대표님은 일에 대한 열정이 강해서 나이가 들어도 계속 투자와 사업을 동시에 운영했었는데요.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갑자기 병원 신세를 질 일이 생기자 문제가 더 복잡해졌습니다. 한두 달이면 금방 회복할 줄 알았는데 몇 달 넘게 쉬어야 했고 그 사이에 본인이 직접 관리하던 부동산 업무와 투자 프로젝트가 엉망이 되었죠. 가족들도 투자에 대해 잘 모르고 외부 매니저나 부동산 업자들에게만 의존하기엔 수수료와 관리 비용이 또 엄청났다고 합니다. 결국 은퇴 후에도 안정된 수입이 있을 거라 믿었던 이 대표님에게도 큰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주변에서는 재산이 저렇게 많은데 뭐가 힘들겠어? 라고 말하지만 본인은 매달 들어가는 고정비와 병원비 때문에 더더욱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은퇴를 너무 쉽게 봤다고 주변 사람들은 전혀 공감 못해주니 외로움이 더 심하다고 토로하더라고요. 3. 가족에게 등
돌림당한 자산가 박 사장님 이야기.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더 마음이 아픈 이야기입니다. 박 사장님은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다가 사업을 매각해 상당한 자산을 확보하고 은퇴하셨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몸담아온 회사였기에 그 회사를 접고 나니 뭔가 인생의 목표가 사라진 기분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도 돈은 벌 만큼 벌었으니 자녀들 뒷바라지나 잘해주면서 살자 하고 생각했는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돈에만 기대었던 부분이 컸다는 점입니다. 박 사장님은 워낙 바쁘게 사업을 하시느라 아이들과 대화할 시간도 별로 없었고 미안한 마음에 돈으로라도 보상하려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되었다고 합니다. 막상 은퇴해서 가족들과 시간 좀 보내고 싶어 하니까 자녀들은 아빠가 이제 와서 왜 이래? 라며 부담스러워하고 돈을 쓸 때만 가까이 다가오는 시기 되었거든요. 결정적으로 박 사장님이 건강 문제가 생겨 수술을 받았을 때 자녀들이 간병이나 병원 일정을 챙겨주기는커녕 용돈 문제로만 다투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어쩌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됐지? 라고 자괴감이 들었지만 이미 자녀들은 돈을 목적 삼아 습관처럼 살아왔고 박 사장님 역시 그걸 바로잡을 노력 없이 방치해왔으니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결국 은퇴 후에 돈은 있는데 가족과의 정이 메말라버린 상태가 되면서 본인은 극심한 외로움과 우울을 느끼고 있고 자녀들과는 점점 멀어져 가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4.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자, 이렇게 세 가지 사례를 살펴보니 돈이 많다고 해서 은퇴가 무조건 행복한 건 아니라는 사실이 아주 명확해졌죠. 오히려 평생 돈 버는 방법에만 몰두했던 분들은 정작 은퇴 후에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준비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 인간관계와 일상의 루틴을 놓치기 쉽습니다. 회사나 사업에서 느꼈던 소속감, 성취감이 사라지고 나면 혼자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그걸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는 거죠. 둘째, 예상치 못한 지출과 비용이 생깁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 보여도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는 문제가 한꺼번에 터지면 쉽게 자산을 깎아먹을 수 있어요. 특히 건강 문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셋째, 가족과의 유대가 약해진 상태라면 막상 은퇴해서 시간이 많아질수록 서로가 어색해집니다. 심지어는 돈 문제로 갈등이 깊어지기도 하죠. 이런 문제는 비단 상위 10%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공통된 고민거리예요. 다만 상위 10% 부자들의 경우에는 돈이 많아서 다 해결될 거라는 사회적 통념 때문에 막상 문제가 생기면 공감해주거나 도움을 주는 이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아직도 돈 걱정 안 해도 되잖아라는 인식이 있는 거죠. 정작 본인들은 외로운데 말입니다. 5.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조금이라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정답은 간단하지만 실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몇 가지를 제안해 보자면 경제적 준비보다 삶의 목적을 찾는 게 먼저. 돈이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은퇴 후에는 어떤 일을 하며 누구와 함께 어떤 가치를 좇으며 살아갈지 고민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이걸 미리 생각해두지 않으면 돈이 많아도 불행할 수 있어요. 인간관계와 사회적 활동 유지. 가족이든 친구든 지인든 누구와든 삶을 나눌 수 있는 네트워크가 중요합니다. 일을 그만두고 나면 인간관계가 확 줄어드는데 평소에 활동적인 모임이나 봉사, 취미생활을 통해 계속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좋아요. 가족과 미리 대화하기. 돈이 많든 적든 은퇴 후에는 가족과의 시간이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오랫동안 떨어져 지냈다면 서서히 친밀감을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갑자기 달라진 역할과 위치 때문에 서로 어색해지지 않도록 미리 솔직하게 대화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수가 생길 수 있음을 인정. 건강 문제, 사업 실패, 예상치 못한 지출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자산 규모가 크면 더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6. 마무리하며. 오늘은 돈 많으면 다 해결될 줄 알았다
상위 10% 은퇴자들의 비참한 이야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사실 은퇴 준비라는 게 단지 내가 얼마나 모았는가만큼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핵심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죠. 지금 당장 우리가 부자이건 아니건 결국 같은 고민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충분해 보여도 사람이 살면서 겪는 문제는 결코 단순하지 않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여유 자금이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게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됐겠지라는 안일함이 결국 크게 발목을 잡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혹은 이미 은퇴하신 분들께서는 한 번쯤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돈 외에 무엇을 준비해 왔을까? 가족과의 관계는 어떤가? 내 친구들은 어디에 있고 나는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싶은가? 이런 질문들 말입니다. 그런 고민을 조금씩이라도 해나가다 보면 비록 갑작스러운 사건이 닥치더라도 훨씬 더 수월하게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모두 준비된 그리고 의미 있는 은퇴 생활을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제 얘기에 공감하셨거나 더 알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메일로 의견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 부디 돈뿐만 아니라 삶의 행복까지 챙기는 멋진 은퇴를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66세 명문대 교수, 은퇴 후 눈물의 고백.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안녕하세요. 오늘은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삶을 어떻게 설계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사실 은퇴라는 건 50대나 60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고민해야 하는 중요한 인생 과제잖아요. 그런데 대개는 열심히 일하다 보면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준비 없이 그 시기를 맞이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들리는 말 중 하나가 조금만 더 준비를 했더라면 좋았을 거리죠.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66세에 은퇴한 어느 명문대 교수님의 사례에서 시작돼요. 평생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학계에서 인정받아 오신 분이죠. 그런데 정작 은퇴 후에는 굉장히 큰 후회와 공허함에 빠지고 말았다고 해요.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좀 더 제대로 준비했을 텐데라는 말이 절실하게 들릴 만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실 이런 일이 교수님 한 분에게만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어느 직종이든 나이와 상관없이 충분한 준비와 마음가짐 없이 은퇴를 맞이하면 크고 작은 후회와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주변을 둘러보면 비슷한 예가 너무나 많고 간혹 그분들의 경험담을 듣다 보면 마음이 짠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은퇴 전후에 꼭 생각해 봐야 할 점과 실제로 은퇴 준비를 잘했거나 못해서 겪게 된 3가지 사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 은퇴 후 삶을 조금 더 건강하고 즐겁게 만들 수 있는 팁을 얻어가면 좋겠습니다. 1. 은퇴 후 뒤늦게 찾은 빈자리의 무게. 먼저 이 66세 명문대 교수님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해볼게요. 평생을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 논문을 쓰고 학회 발표를 하며 지냈대요. 매일 쏟아지는 일들과 끊임없는 자기 개발의 압박 속에서 바쁘게 살다 보니 정작 내가 은퇴하면 무엇을 할까? 라는 생각은 별로 못 해봤다고 해요. 그러다 정년퇴임 날이 가까워지니까 은근히 마음이 붕 뜨더래요. 한편으로는 그래, 이제 푹 쉬어도 되겠지 하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교수로서 갖고 있던 지위와 역할이 사라진다는 사실이 막상 닥치고 보니 좀 무섭기도 했던 거예요. 문제는 실제 은퇴 후에 찾아온 빈자리의 무게였어요. 매일 가던 연구실, 매주 만나던 동료 교수들, 정신없이 달리던 학기 일정이 사라지니 하루아침에 삶의 리듬이 무너진 거죠. 더 이상 강의 스케줄이 없고 명확한 목표나 해야 할 일이 없으니까 내가 사회에서 더는 필요한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우울감이 엄습했다고 해요. 이 교수님이 후회하는 건 사실 경제적 준비도 있지만 더욱 크게는 정서적, 심리적 준비를 해두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해요. 은퇴 후 갑자기 몰려오는 외로움과 박탈감을 달래줄 만한 취미나 새로운 활동을 미리 구축하지 못했고 일 외에 즐길 만한 가치 있는 무언가를 키워놓지 못했으니 하루하루가 허무하다는 겁니다. 교훈. 은퇴가 단순히 일 안 하는 시기가 아니라 새로운 역할을 만드는 시기라는 점을 명심해야 해요. 재정 문제도 중요하지만 은퇴 후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어떤 가치와 재미를 찾을 것인가? 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2. 사례 1. 경제적 준비 없이 은퇴한 58세 소상공인. 나는 사장이니까 퇴직금이나 정년 같은 거 신경 쓸 필요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며 소규모 가게를 운영하던 어씨가 있었어요. 나이는 58세였는데 오랫동안 해오던 장사도 슬슬 힘들어졌고 개인 사정까지 겹치면서 가게 문을 닫게 되었죠. 사실 그는 그동안 가게가 내 전부라며 일에 올인해온 분이었어요. 정작 사업이 잘 될 때나 힘들 때나 노후 자금 마련이나 다른 대안 마련에는 큰 관심이 없었어요. 결과적으로 가게를 정리하고 나니 가진 저축은 얼마 없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주위에서 일용직 아르바이트나 단기 일자리를 찾아봐도 체력이 딸리고 나이는 많으니 고용주는 선뜻 손 내밀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렇다고 하던 가게를 계속 유지하기에는 적자가 심해 견딜 수가 없었고 무작정 대출을 늘리기에는 불안한 상황이었어요. 결국 어씨는 은퇴가 아닌 은퇴를 당해버렸다고 볼 수 있어요. 문제점 경제적 준비 부족, 대체 가능한 수입원 부재. 배울 점 어떻게든 사라지겠지라는 막연한 낙관보다 현실적인 재무 계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줘요. 어씨가 뒤늦게 깨달은 건 결국 자영업이라 하더라도 미래 준비가 필수라는 거였어요. 국민연금, 개인연금, 보험, 적금 등 다방면으로 안정장치를 마련해 둬야 한다는 거죠. 또 언젠가 내 업을 그만둘 때를 대비해 다른 취업 혹은 소득 창출 방법을 미리 탐색해두는 것의 중요성도 절실하게 느꼈다고 해요. 3. 사례 2. 은퇴 후 봉사활동으로 제2의 인생을 사는 62세 전직 간호사. 두 번째 사례는 긍정적인 예예요. 62세인 B씨는 병원 간호사로 30년 이상 근무하다 정년퇴직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놀랍게도 은퇴 후에 더 바쁘다고 해요. 왜냐하면 평소부터 관심 있었던 봉사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기 때문이죠. B씨는 현역 시절부터 다문화 가족이나 독거노인을 위한 건강상담 봉사, 위기 가정 아동을 위한 건강교육 같은 데 꾸준히 참여했어요. 은퇴가 가까워질 무렵부터는 더욱 적극적으로 봉사를 배워나가기 시작했고 은퇴 후에는 아예 시간을 넉넉히 활용해 여러 가지 지역 사회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대요. 봉사라고 하면 남을 도우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분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내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가장 큰 만족을 느끼고 있다고 해요. 오랜 시간 간호 현장에서 익힌 기술과 경험을 지역사회에 소외된 분들에게 나눠주니까 본인도 아직 쓸모가 있다는 자존감을 크게 느끼게 되는 거죠. 핵심 포인트 은퇴 전에 나의 직업적 역량과 관심사를 다시 살펴보고 은퇴 후에 어떻게 새로운 기여를 할 것인가를 미리 계획했다는 것. 장점 시간적 여유를 활용해 꾸준히 봉사활동에 나서므로 사회와의 연결이 끊어지지 않음. 또한 본인 스스로의 정체성을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음. B씨는 처음엔 내가 과연 은퇴 후에도 사람들을 돌볼 수 있을까? 체력이 버텨줄까? 걱정을 했는데 되레 규칙적인 봉사활동 일정 덕분에 건강해졌다고 해요. 게다가 봉사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매일매일이 즐거워졌다고 합니다. 4. 사례 3. 은퇴 후 자녀와의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한 60대 엔지니어. 세 번째 사례는 가족 관계에 관한 이야기예요. 60대 초반인 C씨는 대기업 엔지니어로 일하다가 비교적 일찍 명예퇴직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집에만 있다 보니 부인과 자녀들이랑 자주 부딪히게 되었다고 해요.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생활 패턴 차이였죠. C씨는 출근하던 시절과 달리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 가족들의 일상 리듬을 건드리는 일이 많아진 거예요. 집안일에 본격적으로 참여해보려 해도 서툴고 잔소리는 늘어나고 예전 회사에서 하던 것처럼 지시하는 습관이 아직 몸에 배어 있다 보니 자녀들도 꽤 부담을 느꼈어요. 그러다 보니 대화 한번 할 때마다 마찰이 생겼고 심지어 자녀들이 주말이면 집에 늦게 들어오거나 아예 밖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해요. 하지만 C씨는 운 좋게도 회사 재직 시절부터 사내 복지를 통해 은퇴 후 가족관계 관련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고 이를 떠올려서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가족들과 주말마다
가족 회의를 열고 서로 원하는 것과 불편함을 솔직히 나누기 시작했죠. 그 과정이 쉽진 않았지만 자녀들도 아빠가 회사에서 퇴직하고 생긴 상실감과 외로움을 이해하게 됐고, CC도 자녀들의 독립성을 존중해주는 법을 배우면서 조금씩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문제점 은퇴 후 갑작스럽게 생긴 가족 간의 갈등. 해결 적극적인 소통과 교육가족 상담, 은퇴 후 가족관계 특강 등을 통해 문제인식 실천. 이 사례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직장과 사회생활에만 익숙해 있다 보면 가정 안에서의 내 역할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가족들에게 이제 내가 집에서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졌으니 더 화목해지겠지라고 막연히 기대하기보다 구체적으로 내 생활 패턴을 어떻게 조율하고 가족들에게 어떻게 다가갈지를 미리 생각해보는 게 중요하다는 점이죠. 5. 은퇴 후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드는 팁. 위 사례들을 종합해보면 은퇴 준비는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재무적 준비.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활용 가능한 연금 제도를 충분히 점검하기. 저축, 투자, 보험 등을 통해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기. 자영업이나 프리랜서라면 더욱 꼼꼼히 노후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함. 정서적 심리적 준비. 직업적 정체성을 내려놓거나 전환하는 과정에서 겪을 상실감을 미리 인지하기. 1회에 무엇으로 나를 표현하고 즐길 것인지에 대한 취미나 활동을 발굴해 놓기. 심리 상담이나 관련 강좌, 모임 등을 통해 미리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큰 도움이 됨. 사회적 관계 유지. 은퇴 후에 갑자기 사회와 단절되지 않도록 평소부터 직장 밖의 커뮤니티나 동호회, 봉사단체 등에 참여하기. 기존 직장 동료나 지인들과의 교류도 지속해서 유지하기. 가족 관계 재정립. 가족과 충분한 대화로 서로의 바뀐 생활 패턴과 감정을 공유하기.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독립성과 개인 생활을 존중하면서도 건강하게 소통하려고 노력하기. 배우자와의 시간을 늘리는 한편 서로에게 필요한 개인 공간과 시간을 존중해주기. 평생학습과 자기개발. 새롭게 배우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시도하기. 문화센터, 온라인 강의, 취미반 등. 은퇴 후에도 학습자로 남아있으면 뇌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적 활동에도 긍정적 영향을 줌. 6. 맺은 말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이 아닌 지금부터라도. 사실 66세 명문대 교수님의 한탄 섞인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이라는 말은 우리 모두가 은퇴 후에 할 수도 있는 말이에요. 누구나 지나고 나면 후회가 있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아직 은퇴 전이라면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 그리고 이미 은퇴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바꿔나가는 것이 아닐까요? 늦었다고 느껴지는 순간에도 문은 열려 있어요. 오늘 소개해드린 3가지 사례처럼 누군가는 소득이 끊겨 힘들어하지만 그 와중에도 새로운 수입원을 찾거나 사회적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어요. 또 다른 누군가는 은퇴 후 더 큰 보람을 느끼며 제2의 인생을 살기도 하고 가족과의 갈등을 소통으로 풀어나가며 이전보다 더 단단해진 관계를 만들어가기도 하죠. 여러분 혹시라도 은퇴가 두렵다면 또는 이미 은퇴 후의 삶이 막막하게 느껴진다면 오늘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여기에 서 있는 나 자신을 인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꾸준히 고민하고 실천하는 태도 같아요.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땐 더 꼼꼼히 준비했을 텐데라는 후회 대신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바꿔보자, 해보자 라는 결심이 더 건강한 은퇴 후 삶을 만들어줄 거예요. 앞으로도 은퇴 관련 유익한 정보와 공감 스토리, 현실적인 팁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릴게요. 여러분 모두 의미 있고 활기찬 은퇴 생활,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